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한일 무역 분쟁의 결말, 세계의 퍼즐 조각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괄호로 시나리오대로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과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감상하시고 나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소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일본, 반도체, 미국, 삼성,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라는 영상에서 뇌피셜 음모론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손 안 대고 코를 푼다. 삼성의 대대적인 미국 투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삼성이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비록 뇌피셜이었지만 미국과 반도체 그리고 삼성 간의 커넥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 영상 한일전 미국 월스트리트의 시선이라는 영상에서 월가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바 있습니다. 자, 한일 갈등에 대한 트럼프의 사전 인지설인데요. 트럼프가 이미 한일 갈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월가에 떠돌고 있고 그 이유는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 그리고 애플과 구글 등 친민주당 기업에 대한 트럼프의 반감 표시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일본에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퍼즐 조각을 그러면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자, 삼성 반도체 미국 공장 유치라는 제목인데요. 트럼프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월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7월 22일에 삼성전자가 미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 현지 생산 라인 확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날인 7월 23일에 평택 P2 설비 투자를 내년으로 연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P2 설비 투자를 연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평택 제2 반도체 공장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시작돼서 향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삼성의 대대적인 투자로 알려졌었는데요. 이 투자가 내년으로 연기됐고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어떻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삼성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 투자를 위한 연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를 위해서 평택 P2 설비 공장을 연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퍼즐 조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무역 갈등이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외국 언론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노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중국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일본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는 중국에 불똥이 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의 핵심을 살펴보면요. 결국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생산 물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자, 이것은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공급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하며 결국에는 화웨이를 비롯한 여러 IT 기업들이 삼성과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는데 그런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IT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고 이것이 타격을 줄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결국에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공격이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월가의 예측이 또 한 번 들어맞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각입니다. 자, 애플, 구글 등 친민주당 성향의 IT 기업 혼내기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일본의 횡포에 애플과 아마존도 패닉에 빠졌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급 차질 거듭 문의 지금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측에 미국 IT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을 정상적으로 공급을 해달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장기화된다면 공급 가격이 상승하면서 애플과 아마존, 구글 등 IT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공급사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고객사들이 대만의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웨스턴 디지털 등으로 공급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렇다면은 삼성으로서는 이런 고객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삼성이 미국으로 간다고 발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삼성과 미국 투자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조각인데요. 월가의 네 번째 예측은 일본이 참의원 선거를 통해서 개헌을 한다면은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된다면 미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를 하고 용인을 해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개헌 세력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4석 차이로 실패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무기 구매권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귀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보에 실패한 아베가 자신의 염원이었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화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무소속이나 야당 의원들을 설득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이 아베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무기를 팔아먹을 명분이 지금 약화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아베 입장에서는 미국에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뭔가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자, 현재 빅픽처가 완성되고 가고 있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퍼즐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트럼프는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트럼프 아베가 부탁한다면 중재는 시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일본의 입장에 따라서 미국이 움직이나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 A와 B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 A에 대해서 나는 A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A를 좋아해. 자, B에 대해서 B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A와 B 중에서 누구를 더 좋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 중에서 지지하는 나라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트럼프의 입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미 국무부에서는 최근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연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는 강대강 대치가 연출되고 있고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면은 지소미아를 파기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향후 방향이 큰 변화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안을 일본과 우리나라의 갈등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점이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외의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그다음에 한국의 지소미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일 충돌의 본질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 편이냐 아니면 중국 편이냐 선택하라는 물음에 대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데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불확실한 퍼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딱 들어맞는 퍼즐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볼튼이 방한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폭탄 발언을 했고 한중일의 관계를 좀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적,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방한을 마무리한 볼턴이 생산적 만남을 가졌다고 하면서 귀국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일 갈등이 공동 안보에 좋지 않기 때문에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요량이 있다고 가능성을 던졌는데, 자, 일본에 가서는 적극 중재가 없다. 결국에는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미국이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카디즈 진입을 한 것을 두고 설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볼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진입에 대해서 유사한 상황 시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전 세계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한일 갈등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 개입이 돼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런 의견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최근 트럼프가 한국과 중국 등 개발도상국 혜택 박탈을 지시했다는 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로 인해서 국제무역에서 혜택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박탈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이 있지만 한국도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한국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현재까지 대체로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세 개의 퍼즐이 완성되었고 몇 개의 퍼즐이 좀 더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한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현재 한미일 공조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에 끼어 있는 이 중국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최근 직면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도 우리는 국민이자 투자자로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 큰 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다면 자, 미국 반도체 공장으로 일본산 소재가 전달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을 경유해서 한국형으로 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경우에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의 반도체 공급이 진행될 수 있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그 소재가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조건이 달린다면 중국에 있는 삼성의 공장에서는 반도체 생산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반도체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면 그동안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던 SK 하이닉스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중국에만 투자를 해왔는데 과연 미국에 추가로 투자를 할 것인지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빅픽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는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올해 연말쯤에는 이것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앞으로 미국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과연 여기에서 어떤 발언을 또 추가로 하게 될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